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4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46일차는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206페이지 95달러. 스스로 만든 심리학적 감옥.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깊은 열등감, 사회의 부적응, 패배감, 좌절감, 적대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어디에 이제 꼭 알코올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독이 있을 거예요.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한 곳에 푹 빠져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열등감,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열등감, 사회에 적응 못했을 때 외롭고 뭔가 이제 혼자 버려진 듯한 이런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패배감, 그렇죠? 뭔가 좌절감, 적대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에 몰두해서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이유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 내가 왜 술을 먹으려고 하지? 막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그 타이밍 내가 왜 그럴까? 나중에는 습관이 돼 버려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 버려서 내가 왜 먹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술만 먹으면 마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되,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중증이 있느냐, 경증이 있느냐의 그 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네, 경증이냐 중증이냐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나의 신념 체계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군요 하시는 분은 중독이십니까? 알코올 좋아하십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거. 근데 술을 맛이 없어. 술이 맛이 없어. 막 쓰고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맛이 없는 1인과 즐기는 1인이 같이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내가 중독자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시인하는 거. 내가 뭔가 쇼핑 중독이구나. 내가 뭔가 중독되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음식에 중독이 되었구나. 중독이 많죠. 예. 그런 내가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지? 내가 뭐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자존심이 세구나.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는구나라고 알면 찾아 들어가기가 쉬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뭐 다 이미 건강하다 그러면 낫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문제로 인식이 안 되는 거. 그쵸?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거기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쵸? 스스로. 그러니까 완전, 근데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이었나요? 벌써 재작년이었나요? 저희 친척 그 부잣집에 막내 오빠도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오빠가 심하면 거기 병원에 넣었다가 괜찮으면 또 나왔다가 넣었다가 나왔다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 혼자 이제 이렇게 사는 데서 아들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갔더니 이제 혼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체 다 다섯 그 형제들 남매가 있죠. 그중에 큰오빠가 좀 정상이 큰오빠. 그다음에 그 큰언니 있고 둘째 언니 요 셋째가 괜찮고 그 나머지는 다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요 여기 큰언니랑 요 언니랑 요 막내 오빠가 이제 요번에 알코올로 돌아가시고 여기 제가 어떤 분은 막 보여드렸어요. 언니들 그 세컨하우스에 막 위에 지붕에 막 철조망 막 올려놓은 거. 강화도에 막 철조망을 쫙 이렇게 막 해놨어요. 두려워서 돈은 많아요. 돈은 많거든요. 큰언니는 그제 2대 약학과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언니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6살 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오빠가 저보다 몇 살이 더 많긴 한데 벌써 10살 전에 아마 저보다 한 3, 4살 많은지 5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아버지가 버는 돈이 항상 아버지는 뭐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잘 안 될걸요? 그냥 잘 안 되는지 그냥 그럴 거예요. 지금은요. 그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빠찡코 있잖아요. 빠찡코. 빠찡코를 엄청 많이 제가 20대 때, 10대 때, 그죠? 엄청 오래된 그 전에 그 게임, 게임을 엄청 그 호텔, 막 설악파크 호텔, 뭐 어디에서 막 그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깨들, 깡패들을 끼고 아마 그걸 하셨을 거고 본인이 하시면서도 그 돈이 진짜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뭔가를 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중독된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탁 그냥 정신이 그냥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중독됐다가 그 돈들 벌어서 엄청나게 돈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좌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돈이 이제 건강한 돈이 아니죠. 건강한 생각으로 번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모부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상태에서 엄마도 없지 불안한 상태에서 뭐 일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제 불안하게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그 불안한 거를 없애지 못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그러면 큰언니하고 이 둘째 그 여자로는 막내 언니도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특이하게 막 방어하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중독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뭘 자꾸 즐기면서 계속 하는가도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보고 내가 무엇에 불안해하는 저도 계속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저 사람이 좀 이상해라고 봤을 때는 벌써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투사가 이루어져요. 바로 밖으로 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또 봐요. 보면서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직도 이제 정신병자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인정이 되고 이게 스스로 근데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건데 인정하게 되면 인생의 맞서기를 거부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음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음주의 책임이 근원의 나의 불안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야 되지. 음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근원에는 뭐야? 내 영혼이, 본체가, 의식이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회피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이유가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뭔가
살면서의 어떤 문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해결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피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억압해 놨다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온 게 음주의 책임보다도 더 깊은 건 뭐야? 나의 내 영혼에 대한 회피다라는 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잠재의식의 견지에서 보면 자신이 만든 심리학적 감옥에 살면서, 그죠? 심리학적 감옥. 그냥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전에 생각 하나 때문에, 그죠?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 안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옆에다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역할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만들어 놓고 쟤 왜 저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쟤 왜 저래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 감옥을 내가 만들었다. 내 심리학적인 거는 살면서 자신의 잘못된 어떻게 해요? 신념,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해서 나의 기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서 신념이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교육이나 교육되어진 거, 도덕적인 거, 뭔가 교육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환경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심리학적 심리학 마음에 묶여 있는 거죠. 마음에 딱 묶여 있는 거야. 마음은 3살 이전에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살 이전에 마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막 사건이 생겼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그걸 잘못 해석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면서, 근데 근원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또 태어나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남자 여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성별도 내가 결정하고 부모님도 다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결정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체는 나가 아니라 의식, 에너지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모든 근원의 이제 이런 걸리는 장애, 내 생각에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베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싶어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싫어도 안 되고 그냥 중도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내가 있다라는 거에 내가 잘못될까 봐 생기는 그런 사건들, 오해들. 엄마가 그냥 나간 건데 엄마가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거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걸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나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작위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입력하는 대로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지 참 그게 엄마들의 역할이 참 엄청 중요하고 그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야, 태어날 때부터 술을 딱 한 방울 마셨더니 기똥차게 맛있다 이렇게 없을 겁니다. 그죠?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런 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인 사람은 없고 단지 어떻게 해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알코올뿐만이 아닌 거예요. 쇼핑 중독도 있고 단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습관. 근데 어떤 습관은 뭐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왜 반복적으로 먹게 되었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진짜 중간에 쇼핑 중독이 생겼었어요. 일을 하면서 처음에 같이 하던 친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정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자, 사자, 사자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샀는데 나중에는 보면 불안할 때 사는 거예요. 살 때 그 잠시의 그 희열 있잖아요. 잠시. 뭐 샀을 때 잠시의 희열. 희열이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 살 때의 그 즐거움이. 근데 오래가지 않고 짧은데 그 뭔가 불안할 때 인제 이렇게 몇 번 사다 보니까 불안할 때 쇼핑하면 그게 싹 회피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착착착착 회피되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 중독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꼭 사야 되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보니까 정말 남편한테 막 진짜 의부증으로 막 있잖아요. 힘들 때 돈 쓰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착 가 가지고 막 파란색 그건 어디 갔나 몰라. 다 어디다 그 저 바자회 할 때 다 냈나? 파란색 뭐 회색 뭐 갈색, 까만색 막 코트 막 한 번에 가가 막 몇 개씩 사 오고 막 제일 불안할 때 막 쇼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는데도 각성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중독으로 되어 있나? 쇼핑 중독인가?'를 몰라요. 진짜 필요해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중독이 돼서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네. 이런 습관이 있네.' 돈을 막 쓰는 절제 안 하고 쓰는 습관, 과시하면서 쓰는 습관 뭐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인제 뭐 차도 뭐 다 타기 전에 그냥 막 바꿔 버리고 한 3년 되기 전에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그것도 막 돈을 막 쓰기 위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막 있었죠. 지금 안 쓰려고 제가 다 안 해요. 신랑이 뭐 "아 무슨 차가 좋던데 그거 7인 승합차를 좋아하니까 7 인승인데 뭐" 안 한다 하면서 안 쓴다 하면서 이제 안 한다고. 그게 인제 되게 이 의식 공부를 하면서 그게 각성이 되니까 그게 잡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잡아져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인제 습관이 근데 왜 생겼냐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코트를 제일 많이 샀을 때 보니까 정말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그럴 때 화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냥 "너는 나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근데 어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바라봐야 돼. 그게 안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화가 날 때 불안하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 인제 '그걸 회피하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걸 딱 잡았을 때 내가 또 그걸 딱 원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쓰려고 그럴 때 또 불안해서 쓰는 거야?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야?' 이제 각성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그냥 잠시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먹는 거야? 내가 그냥 퍼마시면서 그걸 잊기 위해서 먹는 거야? 힘든 거를? 잊기 위해서 뭔가를 중독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왜 습관이 생기기 직전에 뭔가를 느낄 때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회피, 억압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죠. 표출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고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후천적으로 현재의 방식대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으면 현재의 그냥 방식대로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방식을 누가 선택했어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 혼자 있을 때 허전하다는 그 느낌을 딱 있을 때 그건 요번에 딱 잡은 것 같아요. 허전하다고 딱 느꼈을 때 '뭘 먹어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뭔가 불안해서 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계속 있는 거야, 공부를 해도 해도. 그랬을 때 제가 딱 잡은 게 선생님이 혼자 있을 때 신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 기회라는 그 말씀에 요새는 그냥 자꾸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때 느끼기를 자꾸 하려고 습관처럼 느끼게 하는 거, 각성해서 나를 더 보는 거 근데 그걸 더 하려고 제가 인제 더 그러거든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있느냐. 그쵸. 그래서 습관처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획 생각으로 확 끌고 가죠. 저 어제 미팅하는데 그랬어요. 확 끌고 가요. 몰라요.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책 미팅도 들어오고 수업도 진짜 내 생각에 내가 어떤지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안다고 착각하죠.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완전히 제가 더 잘 알면 제가 저를 잘 사용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잘 사용하는 걸 하다가 삐끗하다 하다 삐끗하다 이렇게 아직 그런 거에 그 근원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 또 뭔가 자꾸 이 에고가 내가 나라는 그 에고가 에너지 관리가 사랑으로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 에고가 막 이렇게 막 난리치죠. 막 파장이 막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언제 그냥 쑥 튀어나가서 막 나가요. 안 좋은 그 200 이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도 막 느껴지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벌써 표출돼서 드러난 것이죠. 생각은 벌써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벌써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노가 있다. 감정이잖아요. 화가 난다. 감정 짜증난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감정과 생각은 드러난 것이고 그 밑에 감정 밑에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을 잡고 봤어요. 느낌이 뭐지? 별로 안 좋은데 어떤 느낌인지 느낌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이만큼 들어왔다 쑥 빠져나가는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만큼 들어갔다 쑥 빠져나가는 그 느낌 안 좋은 느낌 많아서 풍요롭게 그냥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느낌 이 느낌이 똑같은 이 느낌이 언제 느꼈지? 저는 느낌으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 나쁘다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그 에너지에서 파장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파장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좋은 건 그냥 있으면 되지만 좋은 거보다 나쁜 것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나쁜 거는 나쁜 경험을 하게 되고 나쁜 느낌은 나쁜 경험 내가 싫어하는 기분 나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을 먼저 이 수업을 들으면 느낌이 이 느낌이 이렇게 생겼는데 딸기밭에서 내가 딸기밭에서 막 있죠. 좋아가지고 풍요로웠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내가 혼자 나 혼자 착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아마 그 어린 여자애가 와서 막 따먹었을 때 그냥 귀엽잖아요. 다 귀엽더라고요. 애기들 하는 거 보면 귀엽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귀엽게 쳐다봤을 텐데 나 혼자 놀래가지고 나 혼자 도망가면서 풍요로웠던 걸 그냥 완전 사라지게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들을 안 좋은 그 느낌들을 지금도 느낌이 이렇게 있구나. 느낌적으로 좀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더 해결을 더 해야 되겠다. 사건은 다 찾았는데 사건은 찾았는데 느낌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 느낌을 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사건과 찾아서 느낌을 해결을 계속 해야 되는데 느낌을 회피하죠. 감정도 올라왔어요. 이미 표출돼서. 근데 그것도 회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랬었을 거야. 어른 입장에서 그랬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3살 이전에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그 감정은 남아있다. 그때 한번 싹 세팅된 건 남아있다. 아버지가 날 죽일 것 같았어. 남아있다. 지금은 지금 생각은 뭐야? 어른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이해하는 것 같죠.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느꼈던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나중에 표출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표출되고 그래서 아빠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비슷한 남자인데 아빠같이 막 표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격하게 표출되도록 내가 자극을 하죠. 남편을. 그래 놓고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하고 있죠. 이해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못 알아차려요, 내가. 그게 이제 막 내가 만들어 놓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잘 보면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죠. 모든 사건에 보면 느낌이 좋다 나쁘다가 있는지 먼저 보고 나쁘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지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그 밑으로. 그러니까 느낌과 사건은 벌써 무의식에 세팅돼서 속 안에 있는 것이고 감정 표출된 거. 그러니까 슬픈데 계속 생각하다 슬퍼 계속 울어. 그건 벌써 이미 감정으로 가서 감정을 즐기는 거라고 하셨거든. 슬픈데 계속 울면 뭐예요? 즐기고 있는 거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은 해소는 돼요. 울 때 표출하면 해소되죠.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총 맞아요. 그렇죠. 표출된 것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표출된 거고 느낌과 사건을 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 잠재의식의 힘은 당신을 알코올에 대한 욕구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의식에서 표출된 모든 것들이 그쵸? 그 표출된 것들을 왜 그런 건지를 찾아야지만 해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고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느낌을 해소하고. 전 업에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면 딱 보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인 케이스, 선생님이 그렇게 되신 케이스.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먼저 동요되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고요한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요하게 한번 나를 지켜보는 거. 그것도 습관을 하면 돼요. 느긋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세상에 대한 마음속에 평화롭게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 세상은 누구예요? 누구 마음? 내 마음. 음. 세상은 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평화롭게 있는데 내가 막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질투, 열등감, 시기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적대감을 없애고 편안하게 왜 그런가를 찾아보시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평화와 대생명에 대해 묵상하세요. 술을 끊는 것과 마음의 평화는 이제 내 것이다. 이제 여기 또 이제 기도문이죠. 술을 끊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이제 내 것이다. 나는 거기에 감사한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하는 거야. 몇 번씩 조용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단호하게 조용히 앉아서 선언도 해보자는 거죠. 또 술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한다. 중독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합니다. 나에게 중독된 것을 해방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서 축하한다는 거죠. 말해주는 가족이나 친구의 미소를 그려보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 축하해서 그 믿으면 제일 좋고 누군가 축하해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이미 다 된 것을 상상하라는 거. 상상해서 그 느낌, 좋은 느낌을 계속 넣으라는 거죠. 좋은 느낌에서. 느낌으로 계속 넣어라.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까지 반복하세요. 진짜 만족스러워서 한번 탁 세팅하고 나면 두 번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만족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했는데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 시크릿 하라고 그래서 상상했대. 상상했어요. 망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안 되고. 진짜 되면 내가 알고 편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즐겁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한번 탁 하고 나면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 즐겁게 행동하고 있다. 그거는 된 거예요. 근데 즐겁게 행동하지 않는 거는 아직은 제대로 시크릿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의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 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기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내가 나를 파괴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거. 그걸 찾아야 그게 완전히 더 없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